원금 보장형 상품이 연 7%?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가입해도 괜찮은 건가? 굳이 오영일은 왜 ELB보다도 은행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연 7% ELB 가입해도 되나? 라는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LB 여러분 딱 들으니까 아까 우리가 ELS 봤잖아요. ELB 뭔가 좀 라임이 맞지 않습니까? 비슷한 형제의 느낌이 나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쉽게 말하면 ELS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인 거고요. ELB는 원금 보장형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금 보장형 상품이 연 7%? 야, 이거 괜찮은데? 요 생각 바로 드시잖아요. 자, 요거 말씀드릴 겁니다. 요즘에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죠. 뭐 연 7% ELS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뭐 ELS 투자해 볼까? 뭐 특판 판매 ELB 이런 거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ELB들이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역마진도 감소하면서 발행량을 엄청 많이 늘리고 있어요. 작년에는 1조였던 게 지금 8조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어마무지하게 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레고랜드 사태부터 시작된 채권 시장 경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을 보면서 역마진이 나더라도 작년부터 계속 ELB를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2022년 12월 달 기사인데요. 이게 작년에만 이런 게 있었고 지금은 끝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회사 폰으로 온 건데 1월 달에도 여기 6.79% 보이시죠? 계속 이런 식으로 ELB는 발행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요 내용 잘 듣고 가시면은 살다 보면 이런 문자 아마 증권사 거래해 보시면 다 받으실 거예요. 광고 문자. 의사결정하시고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ELB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ELB가 뭐지? 뭔가 알듯 말듯한데 생소하고 이거 가입해도 괜찮은 건가? 7%인데 이거 괜찮은데 매력이 있는데 근데 세상에 공짜로 이자를 많이 주는 건 있다 없다? 없죠. 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많이 주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점은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ELB에 대해서 제 의견입니다. 그냥 이게 좋다 나쁘다는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그냥 저는 제 방송이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굳이 ELB 차라리 예금이 낫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ELB가 뭔지부터 말씀드려 보면은 에쿼티 링크드 본드인데 아까 다리랑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드 채권인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더 어렵습니다. 이 주가 연계 파생 결합 사채 어쩌라고 무슨 말이야 이게 사채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먼저 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제가 또 제 식에 맞춰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은요 은행에 돈 빌려주고 돈 받고 이자 받는 거예요. 이게 정기예금인 거고요. ELB는 증권사에 돈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 받고 이자 받는 거 이게 바로 ELB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예. 은행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뭐다? 정기예금. 증권사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뭐다? ELB. 이게 끝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고 이게 그냥 끝입니다.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ELS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ELB는 훨씬 간단합니다. 그러면 ELB는 어떤 조건이면은 6.4를 준다는 건지 어떤 조건이면 7%를 준다는 건지 요 개요를 보면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떤 어이가 없냐면 되게 재밌어요.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할 겁니다.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할 건데 여기가 지금 1000%예요. 잘 안 보이시죠? 1000%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는 시점에 1000% 이상이다. 그러면은 6.41% 이자를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잘 안 올라서 삼성전자가 만기 시점에 1000%보다 밑에 있다. 그러면 6.4%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이 ELB의 수익 조건이에요. 1000%. 네, 삼성전자가 지금 한 5만 원 하나요? 이게 1000%면 얼마입니까? 5만 원이 50만 원 되는 거네요. 5만 원짜리가 50만 원 되면은 6.41% 주고요. 50만 원 안 되면
6.4%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6.4% 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는 뭐 낙인 배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딱 요게 그냥 심플한 조건입니다. 그냥 6.4% 주는 거다 또는 7%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기예금은 은행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고 ELB는 증권사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라면 이왕에 똑같이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을 거면 이자 많이 주는데 빌려주는 게 낫지 않나, ELB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당연히 우리는 들죠. 왜? ELB 같은 경우는 6% 중반부터 해가 7%까지 이자를 주는데 은행 같은 경우 저축은행 가야 그래도 뭐 5%대 후반 정도를 주니까 당연히 얘가 더 이자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ELB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 지극히 정상, 당연한 거죠. 근데 왜 굳이 오영일은 왜 ELB보다도 은행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자,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ELB는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보통은 3에서 6개월 정도가 되고요. 정기예금 1에서 3년.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만기 긴 것보다 짧은 거 좋아하니까 ELB가 좋은 거죠. 근데 이자는 ELB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정기예금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럼 당연히 또 ELB가 더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예금자 보호. 정기예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5천만 원까지. 근데 ELB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고객분이랑 상담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객님, ELB는 원금 보장이 안 돼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닌데요, 원금 보장 된다고 했는데요 라고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원금 보장이 아니라 원금 보장형입니다. 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형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이런 얘기를 계속 보도자료로 내보내고 기사로도 경고를 하고 있어요. 고금리 ELB 원금 보장 상품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고객분들은 원금 보장 된다고 했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요. 실제로도 ELB는 원금 보장 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금 보장 형입니다. 형. 여기 형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전 판매 유의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것이고 증권사들은 최근 원리금 지급을 책임지는 상품이라고 투자자의 혼란을 야기한다 라고 기사가 돼 있죠. 근데 기사가 좀 너무 약간 증권사 이렇게 비판하면서 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원금 보장이 아니라 원금 보장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약속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책임질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금 보장형이에요. 그러면 증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권사가 책임을 회피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거죠? 라는 질문에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투자하는 모든 위험성을 나열하고 제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투자를 내 걸로 만든다 이런 말씀 전 드렸잖아요. 이 원금 보장형이라는 말은 증권사가 그냥 약속하는 거예요. 그냥 사인 간의 약속인 것 뿐인 거죠. 물론 무게감 있는 약속이고 무게감 있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망하지 않게끔 금융기관, 정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설마 이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ELB가 손해보려면 증권사가 흔히 말하는 배째라를 하는 거고 증권사가 망하는 상황인데 설마 증권사가 망하겠어? 망했잖아요. 예전에. 망한 적이 없지 않잖아요. 우리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ELB도 결국은 증권사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증권사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ELB에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 갚으면, 못 갚으면 대안이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옛날에 동양종금 사태 때 왜 문제가 됐습니까? 부산저축은행 때 왜 문제가 됐어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속을 못 지키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소비자가 대안이 있냐 이거죠. 그게 없으면 수익이라도 엄청 높아야죠. 진짜 은행 이자 5% 6%일 때 수익이 막 70%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죠. 그죠? 근데 고작 꼴랑 0. 몇 프로, 많아야 1% 더 주는 건데 해결되지 않는 위험을 가지고 간다. 이게 뭐 한
100만 원 넣고 500만 원 넣어서 이거 나중에 받으면 뭐 치킨값 해야지, 이거 나중에 받으면 이걸로 뭐 우리 애들 장난감 한 개 사줘야지,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건 뭐 상관이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돈 막 1억, 뭐 큰 돈, 전세금 받은 거 뭐 3억, 뭐 부동산 팔고 남은 돈 뭐 8억, 이런 돈을 이런 거에 넣는다? 그거는 절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 전에는 절대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죠. 우리 왜 이런 거 있죠? 남편분들이 보증 쓰고 오면 좋아요, 싫어요? 등짝 스매시 바로 날라가지. 이 양반아 무슨 생각으로 보증을 쓴 거야? 그 친구가 돈 못 갚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생활 시작할 때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뭐 먼저 가르쳐요?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적금 부어라. 그리고 절대 보증 쓰지 마라. 이거 무조건 가르치잖아요. 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웃긴 게요. 내가 돈을 빌려줄 때는 보증 세우고 싶어요? 안 세우고 싶어요? 세우고 싶죠. 당연한 거죠. 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은 동양종금이나 부산저축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증이란 걸 되게 무서워하기도 하면서 내가 돈을 빌려줄 때는 보증을 세우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 거죠. 아까 제가 이제 ELB를 정리해 드렸는데, ELB는 증권사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증권사를 신뢰하면 괜찮아. 신뢰라는 게 그냥 저 정도 저 증권사 괜찮겠지라는 그냥 기대감 있는 신뢰 말고요. 진짜 오랜 기간 경험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그 회사의 뭐 부채 비율이나 뭐 자산 규모나 이런 거 다 내가 빠삭하게 알아. 그러면은 신뢰하는 게 말이 성사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에이 설마 증권사가 망하겠어? 이걸 신뢰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럴 리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높은 이자에 혹해서 설마를 신뢰로 착각하시는 경우로 인해서 가입하시는 거는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인 거죠. 우리가 금융사들이 장점에 대한 어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점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날카롭게 이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또 진정성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1월 29일 날 이렇게 행센 GPL 책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요거 이제 출판 기념회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참석자 링크를 닫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안 닫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르셔서 신청 못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항상 막상 당일에 또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자리를 마련을 해놨는데 빈자리가 또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최대로 생각을 하는 게 한 60분 정도까지만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으면은, 왜냐면 이날 저희가 여기 잘 안 보이긴 한데 이날 저희가 이제 법무사님이랑 세무사님이랑 저랑 이건영 소장님이 다 오시기 때문에 미니 상담도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미니 상담도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건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면 분명히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지금 60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까지 집계를 보니까 54분 54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6자리 정도 남았으니까 아직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오시면 되고, 가격은 33,000원이고요. 행센의 기존 고객분들은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